지금의 둔화세가 투자 가치를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진짜 어차피 나는 개인적으로 향후 10년을 먹고 사는 기업은 전기차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든 개인적으로. 최근 배터리 업종의 약세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종목,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를 본다 하더라도 꽤나 큰 낙폭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락한다, 당연히 기본 전제로 둘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분위기를 좀 보다 보면 2차 전지의 성장세가 끝났다, 혹은 이제는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꽤나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린이 분들 과연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주가라는 건 정보나 내용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인간의 심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과연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악재들이 정말 내년까지 하락이 이어질 내용인지 등등 함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대두되던 내용입니다. 리튬과 같은 2차 전지의 주요 소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의 주 원인을 꼽아보자면 수요 둔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당연스럽게 배터리 판가 그리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고금리 그리고 경기 둔화에 이은 차량 판매 둔화로 인해 나오는 내용이라는 점, 첫 번째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최근 이런 내용들도 꽤나 좀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GM과 포드와 같은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투자 계획을 축소시키고 철회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아까와 마찬가지죠. 이 판매량이 예전만큼 증가하지 못하니까, 즉 현재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와 상반되게 양산 그리고 판매 목표를 유지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현대차도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큰 틀을 따져보면 결국 시장이 주목했던 건 20년부터 이 전기차가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 성장률을 못 따라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곱씹어볼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는 흑연과 관련된 내용들도 최근 꽤나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흑연이라는 재료는 전기 배터리 음극재 소재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배터리의 밀도나 충전 속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흑연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90%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러한 중국이 흑연 수출을 통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체 공급망이 없다, 비상이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생산 차질이 실적 둔화로 이어진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악재라고 풀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자동차 쪽 이슈로는 UAW의 파업이 종료된다, 이런 내용들도 꽤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파업이 중단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건데, 파업이 중단된다, 이 자체는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악재로 풀이되고 있냐면은, 자, 제가 방금 노조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조 측 입장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임금 협상이에요. 돈을 올려달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차량당 지출, 고정비용,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가뜩이나 전기차가 비싼데 이 전기차 시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우려감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온세미컨덕터라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최근 굉장한 폭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리포트를 좀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 리포트들을 보면은 우려감만을 노출한다거나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리포트들이 꽤나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이라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연출되는 분위기는 인간의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남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 같은 이벤트가 있어도 본인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투자자예요. 현 시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매도 관점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떨결에 그냥 하락하니까 혹은 남들이 별로라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이러한 이슈들을 딱 한 끈만 꼬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거나 과연 이렇게 불안감만이 확대될 요소들인지 분명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배터리에 투자하신 이유는 뭡니까? 뭐 전기차 점유율, 전기차의 성장, 배터리 속 한국의 독보적인 입지 명확해요. 한 줄로 정리된단 말이죠. 가장 큰 이러한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로 하여금 갖는 이 최종적 목표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실제로 미국의 판량이 급감했나요? 증가율 자체는 둔화됐을지언정 사실 올해 3분기까지 본다고 하면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오로지 미국의 판매량만 보이시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뭐 시장 전망 대비, 즉 누군가가 예상했던 것 대비 혹은 뭐 전년, 전기 대비해서는 둔화되는 모습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차이가 있으니까 투자자들마다 관점이 갈릴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5년, 10년 뒤 미래를 보고 길게 생각을 하고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단기적 차익 실현 및 관점 이탈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가 감축되고 있다는 문제. 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감소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악재일 겁니다. 근데 기업들 내용을 보다 보면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LG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양극재 공장 건설이 본격 착공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LG의 입장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밝힌 거고 뭐 이어서는 현대차와 LG의 합작 공장 증설 투자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까지 나와 있기도 하네요. 뭐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LG화학 최근 컨퍼런스 콜을 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LFP 양극재와 관련해서 미국 복수의 잠재 고객사와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이거는 그럼 악재입니까? 오히려 기대감이 확대돼야 하고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악재들을 다 무시해라. 호재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옹호하고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라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준비해보고 있는 건데 뭐 투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는 뭐 도요타도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최근 올라오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흑연. 이 흑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중국의 각종 원자재와 관련되어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팩트예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뭐 리스크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현재 한국이 보유한 흑연은 대략 2개월치 물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는 3개월 정도만 지나면 현재 이 리스크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럼 2개월치 물량이 있고 3개월 뒤에 해결이 된다. 1개월이라는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이고 해결돼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해결이 된다 라는 포인트에 더욱 주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무역협회에서 이런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더라고요. 뭐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기술 개발 이런 내용들을 언급했는데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정부에서도 보다 구체화시킬 생각이 있다. 이런 기대감도 따져볼 수 있는, 일각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도 어느 정도는 따져볼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지루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 아까 어떤 기사였죠? 아까 확인했던 파업 이슈예요. 파업.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조 측 입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량 생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고 악재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끗만 꼬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사실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만의 악재로서 작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파업은 내연기관차 파트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이 이러한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해서 미국 기준 타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는 기업들에게는 분명 악재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 입장을 따져본다면 악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스토리라인을 그리다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낙폭은 과대되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공포스럽게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라면 이성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